할게. 오늘 할게. 물질대사와 질병 개념이랑, 그죠? 개념이랑, 그리고 이제 이 단원 전체가 수능 기출의 미래, 요 책으로. 수특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수특을 풀 거고, 아니면 이거 좀 하려고, 혹시 오빠 팔 길지 좀 닫아볼 수 있을까? 닫는다. 땡큐. 그래서 요 책을 2단원을, 자,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1단원을 풀었거든요, 이거. 26년 수능 대비 1단원 풀었어요, 프린트로. 그 다음에 2단원을 이제 같이 묶어서 여러분 풀고 저는 이제 피건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라고 해서 2단원 끝내버릴 거고, 이제 3단원 뉴런, 그 다음에 흥분 전도 문제들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 앞에 프린트 앞에 붙여서 제가 드린 건 이거는 이제 EBS 개념완성, EBS 개념완성에 물질대사와 질병 파트만 좀 갖고 와서 붙여드렸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개념 설명 살짝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 이거 이제 뒤쪽에 문제를 풀다 보면 뭘 만나냐면, 약간 설명은 5분만 할게. 설명은 딱 5분만. 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물질대사를 하다가 그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좀 늙거나 각각 그 세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그 활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뭐 이제 그런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터치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터치를 받은 사람이 내 질병이 옮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연히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할 거고, 그죠? 감염성 질병에 해당하는 건 그 병원체, 그 병원력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세균이랄지 또는 바이러스랄지 그들이 옮아가서 그런 병이 이제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감염성 질병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생물들에 의한 거고, 생생물들 얘네들은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에 속하는 거니까, 그지? 터치를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병이 옮겨지지 않는데, 대표적인 이런 대사성 질환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당뇨병이 있을 거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이 EBS 교재에서는 무엇이 다뤄지냐? 통풍이 다뤄져. 통풍이 좀 추가로 다뤄지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다음에 일일대사량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단 전체 우리 세포호흡 배웠었잖아. 물질대사와 세포호흡, 동화와 이하작용 배웠을 거고,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야. 일단 당뇨병의 원인은 뭐야? 당이 오줌을 통해 벌어지는 거지? 그치? 왜 당이 오줌을 통해 벌어져버려? 어떤 호르몬이 식후에 잘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량이 낮게,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식사 후에 막 섭취가 되면 혈당이 올라갈 건데 그 높은 혈당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죠. 항상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원이 모든 세포에 공급돼야 되니까. 그렇지! 혈당량을 낮게 해주는, 혈당량이 높았을 때 그걸 낮아지게끔 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 기억력 테스트. 어디 세포에서 만들어지냐? 이자 어디 세포?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있을 거고, 어디 세포에서 만들어지냐? 알파.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그치?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두 종류가 있었다. 알파 세포가 가나다라 순서에서 제일 먼저 있으니까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글루카곤이고,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인슐린이다. 기억하시다. 아시죠?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혈당이 낮아지게끔 해준 형태고, 그 알파 세포나 베타 세포 주로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게 베타 세포야. 오케이?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게 베타 세포. 그러니까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서 걔가 어디 가면, 간이나 이자에 가면, 간이나 근육에 가서 혈액에 많은 포도당이 있을 때, 야, 너 안 되겠어. 너 저장해. 포도당을 포포포포포포포 연결시켜서 다당류 글리코제니드로 저장시키는 중.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게끔 이렇게 작동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능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형태들인데, 우리 1형 당뇨랑 2형 당뇨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형 당뇨랑 2형 당뇨. 1형 당뇨는 뭐야? 1형 당뇨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뭐 이제 천서적인 유전적인 어떤 그런 그 유전력에 의한 차이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 합성이 베타세포에서 합성 자체가 되지 못해서
피로할 때 혈당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높아진 형태로 혈당량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줌을 통해 그 포도당들이 섭취가 됐을 때 시시시 버려져 버리는 거고, 그죠? 저장됐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다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식사를 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이 어느 정도는 원래의 정상적인 0.1%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1시간에 인슐린이 쫙 나와가지고 잘 저장을 해주니까 간 근육에. 근데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많을 때는 막 많아버리고 없을 때는 아예 없어버려서 저혈당, 그 고혈당 그 갭 차이가 엄청 크게 유지가 돼버리는 게 큰 병인 거고요. 이형 당뇨는 이자에서 인슐린 합성을 잘해. 이자에서 인슐린 합성을 나름 해서 기능을 하는데, 근데 이 인슐린이 이자에서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지는 내분비샘은 이자잖아? 만들어진 내분비샘은 이자인데 걔를 어디서 간이나 근육이라는 표적기관에서 잘 인지돼서 기능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표적기관에 해당하는 저 인슐린 수용체가, 너는 인슐린 수용체 알람 맞춰보죠. 5분이 지났대요.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인슐린 수용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얘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저 인슐린 수용체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 얘가 원래 동글동글한 모양에 이어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수용체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 돌아다녀도 쟤를 인식할 수가 없어. 수용체가 이상하니까. 입체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체 구조가 맞지 않아서 안 맞아서 그래서 인슐린이 이자에서 만들어지지만 제때 기능을 표적기관에 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게 이제 이형 당뇨, 다른 말로 소화당뇨.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얘는 인슐린이 이제 없어서 아예 바닥이어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 수용체 이상으로 혈당이 낮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고지혈증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용성 물질을 먹었어. 우리 이제 고지혈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용성 입자를 먹었었을 때 그 지용성 입자에 대한 이제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지용성 입자들이 우리 뭐 세포막의 인지질 입자랄지 또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막의 유동성을,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그 입자들이 세포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혈관의 사이에도 끼어서 혈관을 협소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거에 의한 동반적인 걸로 동맥경화나 그런 게 유발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용성 입자들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지 못하고, 지용성 영양소가 대사되지 못하고, 그래서 혈관벽이 얇은 혈관벽에 축적될 수 있는 형태들, 그걸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혈관벽에 축적되다 보면 동시에 혈압이 상승될 수 있는 고혈압도 이제 동반돼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또 되게 여러 개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엄마도 혈압이 좀 있으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는 전혀 무슨 변화가 없었는데, 그치? 근데 막 계속 뭐 머리가 아픈다거나, 머리가 계속 한쪽이 계속 오랫동안 아픈다거나, 아니면 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다거나, 막 혈압 기복이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이제 폐경을 경험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 피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는데, 본인은 되게 일상생활을 참기 어려울 정도만큼 계속 그러다가 그래서 신경과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었어. 그래서 혈관에 조영제 넣고 이 혈관이 잘 이제 뭐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했었었는데, 결국 약간 이제 혈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짧고 혈관벽이 좀 좁고, 이 좁아진 이유가 오랜 시간 동안 엄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고지혈증을 좀 갖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드시는 걸 좋아해서 막 그 역류성 식도염도 원래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가 이 고혈압 상태처럼 이렇게 이제 전이가 돼서 조금 더 갖고 계신 거고, 생활에 그걸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약을 꾸준히 갖고 다니시면서 이 혈압, 조금 혈관 이완제라든지 이런 걸 좀 먹어주면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만큼은 아니야. 잡힐 수 있는 질환이야, 혈압은.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것들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통풍은 뭐냐면, 통풍은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많이 걸려요.
네, 이 통풍의 이 통자가 바람통이야. 그러니까 그 바람이 통했었을 때 막 통증이 내가 뼈를 막 꾹꾹꾹 쑤시거나 뼈가 막 아리는 느낌처럼 뭔가 질환이 생기는 걸 통풍이라는데 원인은 뭐냐면 자 우리 그 남자들 이렇게 못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남자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김종욱처럼 몸을 만드는 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런 마인드가 워낙 있다 보니까 막 단백질 파우더를 막 해갖고 먹죠. 근데 단백질 파우더 안에도 좋은 성분이 막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남자쌤이 하시는 얘기로 그 단백질 파우더와 자신의 정사의 개수를 치환하면서 몸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종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몸이 워낙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운동을 좋아해서 근데 그 몸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닭가슴살 쉐이킹 같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채소 넣고 갈아가지고 믹서기 먹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몸에서 섭취돼야 할 단백질이 많긴 많은데 그 단백질이 워낙 에너지원으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김종국 몸에. 그러면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지. 결국 그 아미노산을 만약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미노산의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마치 말라 또 5분이 지났대요. 나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아미노끼 있고 H가 있고 I가 이렇게 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아미노끼를 갖고 있고 이쪽에 카보식기를 갖고 있으니까 아미노끼, 카보식기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만약 사용했다 그치? 세포호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뀌어서 생명활동을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그죠? 오케이? 근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또 뭐도 만들어져? N을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성 오폐물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질소성 오폐물이 만들어지면 이 질소성 오폐물을 우리 정상적인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얘를 요소로 바꿔서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요소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줬잖아 그치? 근데 얘가 워낙 많이 들어오게 되면 평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고형의 상태 요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 수용성으로 바깥으로 내보낼 요소도 물론 만들어지긴 하지만 수용성의 상태의 요소도 물론 만들어지긴 하지만 근데 얘를 어떻게 요산이라고 하는 형태의 고형의 물질들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어느 체내나 또는 뭐 이렇게 여기에 쌓여 있다 보면 그럼 그게 통증을 오는 거야. 일정 수치보다 우리 몸의 요산의 수치가 높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통풍이야. 그래서 피 검사 딱 해보면 막 뼈가 아래서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혈액 뽑아가지고 혈액 안에 혹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요산의 성분이나 요소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겠잖아. 적혈구나 백혈구 수치를 체크하면서 요산의 수치가 높다 그러면 아, 통풍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판단 짝짝짝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보면 당뇨 설명했고요, 통풍 설명했고 그 외에 나머지 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은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내 오른쪽에 써져 있다 더 알게 관절내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 침착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통풍이더라. 요산의 과잉 생산이나 요산의 배설 감소와 같은 요산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게 통풍이라서 그죠? 생활 습관에 개선, 단백질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식사나 약물을 복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사증후군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암이 날지 또는 심혈관계 질환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선 방법은 딱히 치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원래 내 몸에 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걸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데 새우나 뭐 이렇게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주고 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는 남들보다 똑같이 먹어도 고지혈증이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활 습관을 잘 관찰해보고 다운시킬 걸 다운시키고 안 먹어야 될 건 안 먹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통풍도 이제 뭐 김종욱도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내가 친하진 않지만 김종욱이랑 친하진 않지만 본인이 수술을 했어. 근데 몸은 키우긴 해야 돼. 근데 이제 단백질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뭐 계속 통풍 수술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자기 형이 의사라고 하니까 의사가 이제 뭐 아프면 안 된다면 좀 줄였겠지. 닭가슴살 좀 줄였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내 생활 습관에서 개선을 통해서 질환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슐린이 합성이 안 돼서 만들어지는 일형 당뇨다. 인슐린 주사를 식후에 맞아줘야 되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개선돼야 되더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 BMI 지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허리둘레랑 중성지방이랑 HDL, LDL, 뭐 공복 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이상이 해당되면 뭐 대사증후군이
자, 넘겨보시면 이제 개념 완성책에 이제 에너지 균형하고 에너지 불균형에서 나와 있는데 7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주 영양소, 부 영양소 여러 가지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고 기초 대사량, 일일 대사량, 활동 대사량 설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갈게요. 우리는 문풀반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우리 그 톡방에 너가 있냐? 생원 문풀 톡방에 너 있냐? 없냐? 아마 초대받았어. 초대 받았지, 그지? 거기다가 내가 이제 캡처해갖고 그 답지 나와 있는 거 25년도 거, 24년도 거, 23년도 거 수특이었잖아 우리, 그지? 답안지 캡처 그 부분만, 1단원 부분만 한 거를 올려줄 테니까 다 푸셨다니까 채점해보고 모르겠는 것만 그 톡방에서 질문하든 개인적으로 질문하든 해서 이건 그거 끝낼 거야. 그거 숙제는 이제 끝낼 거고. 70조! 여기 프린트해보면 에너지 균형. 자, 그럼 뭐겠어? 섭취량과 섭취를 한 것만큼 내가 소비를 해. 그러면 이제 먹은 것만큼 소비를 하게 되면 과잉 열량이 없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겠지. 근데 그 밸런스 맞추기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균형적으로 이제 먹고 소비시키는 게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요. 살찌겠지. 비만,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해요. 소비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부족, 그죠? 영양 부족 상태가 되겠지. 두 개가 쌤이요? 그러면 균형 있는 상태겠지. 섭취와 소비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주영양소랑 부영양소 나와 있습니다. 주영양소는 킬로칼로리를 만들어내주는 것들이죠. 부영양소는 킬로칼로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없지만, 킬로칼로리는 없지만 내 몸을 구성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 보조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 다 대부분 부영양소. 물! 물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체를 가장 물이 많이 구성하는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바이타민. 얘네들은 킬로칼로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알고 가실 거 비타민 BC는 수용성 바이타민, 비타민 A, D, K는 지용성 바이타민. 그죠?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염류 중에 뭐 철분 이온, 그죠? 그 다음에 뭐 칼슘 이온, 인 같은 경우에, 그죠? 인 같은 경우에 너는 뼈와 이를 만들고 뼈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이며, 철분은 뭐가 들어가? 철분은 헤모글로빈 주성분,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물은 가장 우리 인체를 많이 구성하고, 그죠? 비열이나 또는 체온 조절, 그죠?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 영양소 뭐뭐 있어? 단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킬로칼로리 얼마야? 탄수화물. 단백질. 4.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이 9 킬로칼로리. 1g당 내는 열량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요거 기본적인 단당류와 이당류와 다당류 정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당류 뭐 있어요? 아까 단백질이었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단당류. 먼당? 세 글자. 포도당, 포도당이 단당. 그죠? 이당류가 엿당이나 설탕이나 엿당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다당류, 마늘당, 녹말. 그죠? 식물이 광합성에서 저장성 다당류 녹말. 그다음 또 뭐 있었어? 글리코젠. 동물의 간 근육에 저장되는 다당류 글리코젠. 그 정도는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기본 단위체 설명했고요. 포도당은 탄소수소산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아미노산은 탄소수소산소의 질소도 있었고, 지방산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기능을 하는데 소화가 되면 얘는 다시 H5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온 거 쫙 설명을 했어요.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당연히 포도당, 그죠? 제일 먼저, 특히나 뇌세포가 가장 먼저 세포의 재료로 많이 쓰는 게 포도당이에요. 아침에 항상 아침 밥이나 공복 가지 말고 탄수화물 먹고 가는 게 좋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얘는 세포나 또는 근골격계나 또는 뭐 연료로 주로 쓰는 편은 아니지만 얘를 많이 갖다 쓰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기에 우리 N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핵산의 재료랄지 또는 뭐 효소나 항체, 호르몬들을 주 재료로 사용되는 게 단백질이겠죠. 지방은, 그죠? 뭐 우리 몸에 이제 포화지방산의 형태나 불포화지방산의 형태로 세포막 인지질의 주성분이 되기도 하죠.
세포학의 주제로. 자, 설명했고요. 다음 대사량.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 나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기본적으로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호흡을 한다거나, 심장, 여러분이 자면서도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열량이에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심장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막 최소한 활동은 안 하고 있어. 근육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세포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대사량이 있어. 기초대사량이고, 이 기초대사량 당연히 뭐 체중당, 그 다음에 키랑 체중에 비례한 만큼의 소비되는 기초대사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똑같은 체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방 재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육을 유지시키게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가.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기초대사량이 더 많겠지. 박태환 알죠? 박태환 그 수영 선수 마린보이 그죠? 걔가 국가대표 끝나고 거의 한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잠만 잤대요. 근데 몸무게가 4kg가 빠졌다던가 7kg가 빠졌다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에 저장된 그 근육세포가 유지되게끔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다 보니까 내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다가 잠만 자도 얼마나 행복해. 잠만 잤는데 살이 그냥 빠졌대. 부러워 죽겠어. 근데 그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대사량을 말해. 오케이? 거기에 이제 추가로 내가 뭐 1시간 동안 책을 봤다,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뭐 테니스를 쳤다 라고 하면 그 시간당에 비례한 내가 활동한 활동시간, 그만큼의 활동을 했을 때 여러분 나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내가 뭐 킬로칼로리를 카운팅을 하면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야 될까? 예전엔 그냥 그렇게 먹어도 이 먹은 양이 잉여량이 되어서 살이 찐다라는 느낌 아니야. 확실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40대 들어가면 너네 먹는 거 달라. 근데 진짜 20대 때는 밥을 먹어도 그지 금방 소화가 됐어. 이게 이제 연비가 좀 나빴나 봐. 먹어서 내가 막 일을 하면 금방 공복감이 오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난 다 태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아서 붓고 찌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뭐 시간당 비례한 만큼 시간당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배드민턴 뭐 이렇게 얘가 짜장면 하나를 먹었어. 추가로 한 그릇 먹었어. 걔가 몇 킬로 칼로리니까 그만큼을 태워서 없애려면 배드민턴 몇 번 쳐야 되고 훌라후프를 몇 번 돌려야 되고 몇 시간 동안 돌려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활동을 된다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 그 활동에 따른 소모되는 에너지량 걔네 따른 차이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자, 합산을 해볼게. 그 사람이 하루 동안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이 있겠지? 그죠? 잠만 자도 쓰이는 양. 거기에 그 사람이 추가로 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어, 1시간 동안 영화를 봤어, 1시간 동안 뭐 배드민턴을 쳤어 라고 하는 각각의 활동 대사량을 다 더해서, 그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쓰이겠죠. 입이 막 저작 운동을 할 거고, 그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사용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사용되는 대사량을 다 더한 거. 그게 일일 대사량이에요. 그게 일일 대사량. 그래서 이렇게가 일일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거 에너지 섭취랑 소비랑 균형은 먼저 설명했으니까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개념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럼 넘겨보니까 여러분이 풀 문제가 있죠? 자, 18쪽부터예요. 이게 지금 수김이 현재 문제고요. 지금 5시 10분이거든요. 문제 양이 몇 문제냐? 28문제, 44문제 정도네. 48문제니까 보시겠다. 그냥 바로 해라. 바로 해서 자, 끝나기 50분? 네. 일단 40분 드릴게요. 40분. 바로 이쪽으로. 누차 말하지만 이 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인데 헷갈리지 않아야 될 부분만 잘 잡으시면 점수를 퍼다 주는 밭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다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한쪽씩 불러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5, 2, 5, 4. 5, 2, 5, 4. 5, 2, 5, 4. 7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5, 2, 5, 4 체크하시고 답은 바로 체크하지 마봐.
자, 5번부터죠? 5번부터 여기서부터는 3553. 3553. 네, 3553이고요. 9번부터죠? 9번부터는 5545. 5545. 13번부터죠? 13번부터는 4555. 4555. 17번부터죠? 5435. 5435. 5435. 21번부터죠? 5455. 25번부터죠? 3455. 오 이거 많아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전체 모의고사 기출대에 있던 문제를 모아둔 거니까. 이것만 따로 편성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29번부터죠? 55, 55, 55, 55, 네? 55, 55, 55. 하는데. 자, 33번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33번부터는 5554. 자, 그다음 37번부터죠. 5514. 42번. 4553. 4553. 45번이죠? 3253. 이렇게 잘 풀었으니까 자, 질문도 받을 거야.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하면 시간 딱 맞을 것 같고. 숙제 있겠지? 오늘 수능 특강 안 갖고 왔잖아. 그죠? EBS 수특 26년도 수특 몇 쪽이냐? 몇 쪽부터겠냐? 필기를 봐야 돼. 26년도 수특.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까지 끝냈으니까 2단원이 몇 쪽이냐? 나와라, 1단원. 일단 뭐예요? 1단원이 그 생명현상 특성 동화 이와 아니 동화 이하도 안 나오고 그 바이러스 생명 탐구 실험 35쪽부터 35부터 39까지 숙제다. 저거 3월 20 오늘 2일이니까 27, 9일까지겠지? 해갖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수능 특강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 숙제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 방금 풀었던 거에서 질문 한두 개만 받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달아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검토해봐 빨리. 그러면 현우 위주로 할게. 찬우야 혹시 물어볼 거 있어? 네, 틀렸던 걸 찾던 것 같아서. 똑같은 패턴에서 틀린 거 같아? 이제 찾던 것 같아서. 졸아서 졸음 이슈. 26번 26번? 좀 헷갈렸어요. 26번 한번 봐보자 얘들아. 26번. 자, 26번에서 그죠? 26번에서 한번 봐보면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와. 특징들이 땡땡땡이 나오고 오른쪽하고 서로 연결해서 짝꿍을 찾아세요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줌을 저장한대. 그지? 특징들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순환계 속한대. 그죠? 그다음 자율신경과 연결된대. 여기서 말하는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야. 여러분의 모든 장기는 이 자율신경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감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죠? 교감신경의 정보를 받게 되면 심장 발랑발랑 빨리 뛸 거고 반대로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에게 명령을 주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될 거야. 심장은 연결되어 있을 거야. 폐와도 연결되어 있어. 폐랑도. 그래서 폐에 의한 교감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폐에 주변에 있는 근육, 물론 이제 폐는 자신 스스로의 근육이 없으니까 주변에 호흡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가 교감에 의한 다른 뭐 골격근이나 여기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호흡이 좀 빨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화기관으로 따지면 소화기관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게끔 한달지 이자에서 소화액이 만들어지게끔 한달지 모두 다 교감이나 부교감의 명령을 받아서
작동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자에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죠? 이자에 부교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교감 스위치의 명령을 만약에 딱 받았다. 그러면 뭐가 호르몬 중에 누가? 오빠 나와야지. 인슐린이니까 글루카곤이니까. 부교감, 부교감.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이 활성화가 되면 인슐린. 네, 베타세포의 인슐린이 활성화돼서 인슐린의 합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혈당이 낮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교감이, 이자에 연결된 교감이 만약에 교감의 스위치가 켜져서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에 연결된 알파세포가 활성화돼서 글루카곤의 합성이 늘어날 거고, 글루카곤 합성의 결과 혈당량이 이제 뭐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자에도 교감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장기 위에도 교감 부교감이 연결돼서 소액 분비 촉진, 소액 분비 감소 등등등, 그러니까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특성에 지금 26번 문제에서 심장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대. 근데 A는 2개 있고 B는 1개 있대. 근데 A와 B가 방광과 소장 중에 하나래. 방광과 소장. 그러면 오줌을 저장하는데 넌 누구야? 방광. 그지? 나머지 심장하고 소장이 오줌을 저장하지 않겠잖아. 근데 순환기에 속하는데, 순환기에 속하는 건 심장이겠지. 그지? 심장. 그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연결되어 있대.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건 누구? 심장도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여기 지금 누구야? 소장. 여러분의 소화기관 다 이제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 콩팥이요, 콩팥. 콩팥이랄지, 그 다음 방광. 우리 그 자율신경 배울 때 부교감, 교감이 방광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광이 이완되거나 방광이 수축되거나 교감이 활성화가 되면, 그럼 얘가 되게 긴장된 것처럼 오줌보에 오줌이 많이 차져 있지 않지만 얘가 이완돼서 소변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교감, 부교감도 어디에? 방광에 연결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자율신경 연결되어 있는 건 방광에도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방광은 특징이 2개 연결되어 있네. 그죠? 그러면 심장은 특징이 2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소장은 하나만 있죠. 소장이 소화기에 속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1개인 건 넌 소장. 그지? 2개인 건 넌 방광. 이렇게. 그러면 판단이 완료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1이다, 아니다, 기억은 하나, 둘, 2다. 그죠?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겠습니다. 태그. 그래서 답 참고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모든 조직세포가 있는 곳은 다 영양소,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 모든 조직세포가 있는 곳은 다 물질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숙제 내드렸어요. 생각 보세요. 다음 주까지. 네.